제가 이제 사실 대표님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생긴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였어요, 기도.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대표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그런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부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요. 14개, 15개 만나기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결정적 차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나요? 사실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제가 만났던 시공사나 그런 관련된 분들 중에는 꽤 유명한 분들도 있으세요. 꽤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추천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대체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뭘 원하세요 이거죠. 뭘 원하세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물질적인 그런 여력이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이 정도 재정이면 이 정도, 그리고 그런 원하는 니즈에 맞추어서 뭐 카페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간적으로 너무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업체를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안 했다기보다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는 중에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되고 대표님 책을 읽었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 대표님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생긴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였어요, 기도.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대표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맞는 그런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 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표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실 저도 철로역정 이 컨셉을 여기 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업체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설교를 이동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이동 목사님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철로역정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14년도에 있는데, 그때 제가 어렴풋이 읽었던 철로역정 책을 그때부터 다시 몇 번이나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간 안에 철로역정을 좀 하면 좋겠다. 왜냐면 필그림 하우스가 워낙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공간을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 교회 공간 안에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사실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목사님 그렇게 남 교회 했는 걸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교회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담아야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 철로역정을 할 수 있겠네? 어떤 시공사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잊었던 그 꿈이 다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건설사들 만났던 데들은 금액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금액을 딱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가 원하고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자기네들의 프리셋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데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 일단 금액은 차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좀 달랐다라고. 그렇죠. 이쁘고 아니면 실용적인 그런 공간을 만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교회 철학이 담긴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세요? 지금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시는. 영상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부터 아버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에 대한 답답함 질문도 있었고, 제가 이제 디자인을 배우면서 이렇게 뭐 빌리그램 센터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전까지는 그 경건이 모양이 아니라고 배워왔는데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디자인은 어쨌든 그 영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통로가 되는 거라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는 그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없이는 디자인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어쨌든 그 통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간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건축 과정,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먼저 여기부터 먼저. 이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색깔이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어떤 지역 가면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제일 큰 거는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공간은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재질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공간은 스토리를 담고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PT 할 때도 그랬고 공사를 하면서도 그랬고 문화적 차이가 있었죠. 아무래도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걸 찍겠다고 했던 거는 그걸 다 목사님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시고 더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함이 좀 있고 결과가 좋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중간에 과정마다. 예.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공간을 디자인 하실 때 그냥 철로 역정이라는 뚜렷한 컨셉을 주시긴 하셨지만 대표님이 그거를 해석을 하시면서 교회와 또 이 지역을 다 그쵸. 그런 걸 버무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대표님이 보셨던 이 지역과 이 교회의 어떤 그 느낌들과 이게 이렇게 접목되면 괜찮겠다라는 어떤 설명들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여기 근처에서 어떤 큰 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좀 알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건축하는 교회가 인천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기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 왔지만 정말 여기서 많이 잤어요. 이 동네에서 많이 자고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는데 하드웨어적인 것과 또 이제 스토리적인 거 두 가지를 고려해요 할 때 근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역 수준보다 약간 높게 그분들이 즐겨할 수 있게끔 너무 높으면 또 너무 이질감이 나고 동일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딱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PT를 통해서 목사님께 보고 드렸을 때 목사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편하게 갔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공간의 스토리를 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갈린 게 아니라 교회 분들과 많이 갈린 게 노후화된 거를 새롭게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걸 고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스토리적인 걸 굳이 이렇게 담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게 편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여기다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하시겠죠. 목사님이 그것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실무자니까 저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성할 때까지 공간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써오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 공간의 스토리 담는 것보다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셨어요. 더 그걸 체크를 많이 하시고 더 거기다가 비를 많이 하셨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인들을 뭐 폄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두 개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이 공간이 교회도 아까 이제 오시고 나서 이 공간이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지금 여기 남구죠? 여기 미추홀구. 미추홀구. 예, 미추홀구 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간이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대표님 책을 한 3-4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관 비전센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에 딱 새겨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그냥 아이들이 또 잘 뛰어놀고 또 잘 교육을 받은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 있었는데 근데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3가지를 그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좀 정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도 또 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교육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지식적인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면 교회 교육관은 하나님 나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적인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교육관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담아낼 때도 애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그냥 한 바퀴 쭉 돌기만 해도 그게 느껴지는 그런 교육 공간이었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그냥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움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들이 왔을 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가 많이 에너지를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층 뀨라의 땅을 하면서 거기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차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카페 형식의 그런 예배 공간, 그런 게 좀 있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우리 신광교회 교육관 비전센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교육관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까 스토리라고 그러셨는데 스토리를 담았으면 스토리를 전하고 싶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전함.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에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걸 잘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